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권 하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서는 384페이지입니다. 384페이지. 지난주에 좀 굉장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휴강이 됐는데요. 일단 그 한 주씩 밀려서 원래 5월 첫째 주에 이제 요약집으로 개강을 하게 되는데 5월 둘째 주부터 개강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5월 아까 15일이었습니까? 15일? 16일? 네, 16일. 5월 16일이 일요일이거든요. 16일 일요일. 요 날에 이제 지난주 빠졌던 거를 이어서 이제 보강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시간은 이제 뭐 똑같습니다. 10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한 주씩 밀리다가 요 날 보강을 해서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우겠습니다. 예, 지워도 되죠? 예, 5월 16일. 예. 자, 그럼 지역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91조에서 지역권자는 일정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역권이라는 건 토지 편익을 위한 거예요. 토지 편익을 위한 거. 요렇게 땅이 있습니다. 땅이 요렇게 있다. 요렇게. 자, 여기서 왼쪽 땅. 왼쪽 땅을 갑이 소유하고 있을 때. 오른쪽 땅을 을이 소유하고 있을 때. 자, 만약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맹지라면 이 땅이 맹지라면은 갑은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근데 맹지가 아니라면 갑은 을의 땅을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을의 땅을 통행하고 싶으면 을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하게 되는 게 지역권 설정 계약이죠. 그러면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리고 갑 명의로 해서 지역권자로 등기를 하면은 갑은 지역권자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을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서 통로 개설을 하고 갑은 지역권자로서 통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갑이 이제 지역권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요 땅. 이 왼쪽 땅 같은 경우는 이제 통로가 생겼기 때문에 편익을 제공해야 편익을 받아야. 편익을 받지요. 이런 땅을 무슨 땅이라 그래요? 요역지요. 예, 편익 받는 땅을 요역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요 오른쪽 땅. 오른쪽 땅 중에서 여기 통로 만들어서 여기가 지금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여기 편익 제공하는 땅을 승낙했다고 해서 승역지. 승역지라고 하죠. 그래서 요역지하고 승역지 먼저 개념 파악을 좀 하시고요. 자, 그리고 요역지 같은 경우는 편익을 받으려면은 한 필 토지 전부가 편익을 다 받아야 돼요. 한 필 토지 일부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일부 안 됩니다. 요역지 일부 안 돼요. 자, 반면에 승역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 필 토지 전부를 승역지로 하겠다.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필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겠다. 이것도 가능하죠. 네, 여기서 좀 개념상 차이가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파란색 2번을 확인하세요. 지역권 객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첫째 줄에 편익을 요청하는 땅을 요역지. 편익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양괄호 2번 요역지는 한 필 토지 전부를 위해서 성립한다. 자, 3번 승역지는 전부 일부 다 가능하다.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양괄호 4번입니다. 한 필의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설정할 수가 없으나 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요역지 말하는 거, 승역지 말하는 거. 요역지 말하는 거죠. 위한 지역권.
여기서 위한 지역권이라는 거는 편익을 받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의 땅은 요역지죠. 자, 근데 오른쪽에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토지는 승역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02번 지역권 취득입니다. 자,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도 물권이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취득을 할 때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할 수도 있겠죠. 자,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다는 거는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가지고 취득하는 거죠. 요렇게.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뭐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상속, 수용, 판결, 경매 많을 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취득시효입니다. 시효를 통해서 취득하는 요 내용을 우리 책에서 다루게 돼요. 자, 그래서 먼저 1번에서는 일반적 취득 사유가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게 계약과 등기를 통해서 취득하는 그런 사유들입니다.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파란색 2번이죠. 취득 시효에 의한 취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냐? 통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통행을. 몇 년 동안 통행하면 되죠? 20년이요. 자, 예를 들어 갑이란 사람이 을의 땅에다가 통로를 제멋대로 개설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20년 동안에 갑이 통행을 하면 그게 갑의 시효가 뭐가 된 거죠? 시효가 완성된 거죠.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가 완성되면 뭐를 취득하게 돼요? 뭐를 취득하죠? 등기 청구권이요. 그럼 여기서 시효를 완성해서 갑은 지역권을 나한테 설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설정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시효 완성을 통해 취득한 지역권 설정 등기 청구권, 이걸 을에게 행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갑이 지역권자인 것으로 등기를 하면, 등기를 마무리하게 되면은 갑이 뭐를 취득하게 된다? 지역권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시효로 취득할 때는 계속되고 표현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되고 표현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통로 개설을 뜻합니다. 통로를 개설하고 왔다 갔다. 20년간의 통행은 했는데 만약에 통로를 개설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역권 취득을 못해? 못합니다. 통로 개설하고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몰래 왔다 갔다 해야 돼? 대놓고 왔다 갔다 해야 돼? 대놓고. 통로 개설 후 대놓고 왔다 갔다 20년을 채워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통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효를 완성하면 지역권을 취득한다, 등기 청구권 취득한다. 등기 청구권 취득한다고, 시효 완성하면. 예, 등기 청구권 취득. 근데 지금은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를 시효로 취득하는 거죠?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역권자가 되려면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등기를 해야 한다. 자, 그리고 시효로 취득했을 때는요. 주의 토지 통행권과 마찬가지로 지료를 내야 됩니다. 유상이 원칙이에요. 공짜 아닙니다. 유상이 원칙. 자, 추가적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갑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고 요 땅을 병하고 공유하고 있었어요. 병하고 이 땅을 공유하고 있었다. 갑이 20년의 시효를 완성시켜서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고 을한테 행사했고 등기를 경료시켰다. 그러면 갑이 지역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이 지역권자가 된다는 거는 이 땅이 뭐가 된다는 거죠? 요역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땅이 요역지가 됐다는 것은 병도 통행을 해 못해? 병도 통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 취득하면 나머지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책에서 좀 확인하죠. 자, 먼저 양괄호 1번에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는 표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양괄호 2번에서는 여기 동그라미 1번. 자, 셋째 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통로 개설 없이 그냥 통행만 했다는 사정으로는 지역권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다. 통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거. 자, 뒤로 넘어갑니다. 양괄호 3번에서 등기를 하여야 지역권 취득을 한다. 왜냐면 시효를 완성시켰을 때 바로 물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뭐를 취득한다고요? 등기 청구권. 요거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등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양괄호 4번입니다. 지역권 취득 시효하는 경우에 과연 승역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냐? 보상해야 됩니까? 보상해야 되죠? 왜 보상해야 돼요? 유상이 원칙입니다. 자, 핵심 판례 단락 세 번째 줄 중간. 통행지역권을 취득 시효한 경우에도 주의토지 통행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사용에 의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는 말 자체가 유상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유상이 원칙. 자, 이렇게 지역권 취득의 내용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지역권 특성. 지역권이라는 건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자, 지역권의 특성. 자, 첫 번째 지역권 특성은요. 첫 번째 특성. 비배타적입니다. 비배타적이고 그리고 지역권은 공용적 성격이 있어요.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 혼자서 통행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통행한다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성질들로 인해서 지역권자는 통로를 점유하는 게 아니죠. 지역권자는 통로를 점유해요? 통로를 통행해요? 통행합니다. 통행. 점유를 하는 게 아니라 통행을 할 뿐이다. 통행한다. 자, 그리고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요 속성 때문에 지역권자는 청구 못하는 게 있었죠? 뭐를 청구 못해요? 맞습니다. 물권적 반환 청구. 물권적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성. 지역권에는 부종성이 있습니다. 부종성. 뭐 부종성이라 하면 주종관계를 말하는 거죠. 주종관계. 그럼 뭐가 주고 뭐가 종이냐? 일단 주에 해당되는 거. 주에 해당되는 것은 요역지죠. 요역지가 주.
그리고 주에 해당되는 요역지를 따라다니는 종이라고 하면은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이 요역지를 따라다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성이 바로 불가분성입니다. 세 번째 특성, 불가분성. 불가분성이 좀 중요도가 있죠. 불가분성. 자, 일단 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배타적 점유권이 없다. 그러니까 점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행을 하는 것이다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거나 예방 청구는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 못 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부종성 292조. 자, 1항에 보시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종된 권리다. 다른 약정 없는 한 요역지가 이전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이전이 되고 요역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 2항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를 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종에 해당되는 지역권은 요역지를 따라당겨야 되는 거지. 따라당겨야 되는 거지. 지역권만을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예? 분리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당길 뿐입니다. 따라당길 뿐.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세요. 네, 조문 그대로고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내려갑니다. 불가분성. 자, 불가분성 293조부터 봅니다. 1항에서 토지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해서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토지가 부담하고 있는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없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토지가 있는데 왼쪽 토지를 A하고 B가 공유하고 있었어요. A, B가 공유. 자, 그리고 오른쪽 땅은 C가 소유. 근데 여기서 B가 부지런했던 거지. 에? B가 부지런해가지고 B가 여기다가 통으로 개설을 했던 거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20년을요. 그러면 20년의 시효 완성을 통해서 B가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고 등기 청구권을 C에게 행사해서 등기를 격려하게 되면은 B가 지역권자가 되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B가 지역권자 됐다는 건 왼쪽 땅 자체가 요역지 됐다는 거죠. 그럼 누구도 지역권을 취득해? 얘도 취득하면 얘도 지역권자가 되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A도 통행하고 B도 통행하고 둘 다 통행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A가 지역권 없애버릴래. 지역권을 소멸시켜야지. 소멸시키기. 나 지역권 포기할게. 이거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역권은 A가 단독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A하고 B가 다 가지는 것이고 공용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근데 나의 지역권을 없애겠다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취득할 때 다 같이 취득했으니까 소멸시킬 때도 혼자서 이거 없애버리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1항에서 말했던 내용. 그리고 2항에서 말하는 건 토지가 분할되거나 토지가 일부 양도가 됐더라도 지역권의 효력이 각 부분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요렇게 토지가 분할됐을 때 그러면 지역권도 요렇게 쪼개지는 겁니까? 아니요. 지역권은 여전히 분할되기 전 그 상태로 그대로 토지 전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효력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죠. 효력 안 나눠진다는 거죠. 네. 자, 취득상 불가분성과
소멸상 불가분성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불가분성에서 또 나오는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취득 시효의 중단이 있습니다. 취득 시효의 중단. 자, 그럼 일단 땅이 있겠죠? 자, 땅이 있고 왼쪽을 A, B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땅은 C가 소유. 자, 근데 여기서 A하고 B하고 통로를 대설하신 다음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19년째예요. 지금 취득 시효를 뭐 하고 있는 거죠?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몇 년만 더 채우면? 1년 더 채우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지역권 취득하게 되는 거죠. 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취득 시효를 뭐 했다고요? 취득 시효를 중단시켰다. 그러면 취득 시효를 중단시켰다는 건 A나 B가 중단시키는 거 아니면 C가 중단시키는 거? 누가 중단시킴? 얘가 중단시키겠죠? 어떻게 중단시키죠? 막아버려요? 다니지 마. 다니지 마. 이러면 시효가 중단돼요. 얘는 원래 19년째 통행 중이었죠?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효가 중단돼서 다시 20년 채우셔야 돼요, 이제. 뭔 상인지 아시겠어요? 네, 중단시킨 거죠. 근데 A한테는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B한테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틈에 B가 왔다 갔다 1년 더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B가 20년 채웠습니다. 그러면 B가 20년을 채우게 되면 B가 등기 청구권을 취득할 거 아닙니까? 그럼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지역권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B가 지역권자가 되면 이 땅 자체가 요역지가 되기 때문에 A도 통행을 해 못해. A도 통행할 수 있죠. 뭔 상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단시키려면 A한테만 다니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 B한테도 전원에 대해서 중단을 시켜야 된다. 이게 취득 시효의 중단입니다. 한 사람한테만 중단, 전원에 대해서 다 중단. 전원에 대해서 다 중단. 전원에게 다 중단 시켜야 된다. 그래야 중단의 효력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요거하고 좀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게 두 번째. 두 번째가 소멸시효의 중단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땅이 있고 A하고 B가 이미 지역권 취득을 했어요. 이미 지역권자예요. 오른쪽은 C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통로가 개설돼 있고요. A하고 B는 왔다 갔다 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소멸시효가 시작됐다라는 거는 A하고 B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거죠. 방치한 지 19년 됐어요. 용익물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있죠. 20년간 행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20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소멸시효라 그러죠.
말소등기 해야 소멸, 말소등기 안 해도 소멸. 말소등기를 안 해도 소멸하죠. 몇 년간 방치? 20년이에요. 20년. 19년째 방치입니다. 지금 1년 더 방치하면 없어진다는 거지. 근데 방치를 하고 있다가 다시 통행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소멸시효를 뭐 하는 거죠?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거죠. 맞나요?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거야. 얘네들이 취득을 할 뻔했는데 야 다니지 마. 다니지 마. 이게 취득시효 중단이죠. 그럼 취득이 된 거예요? 취득이 안 된 거예요? 중단시켰다는 건 취득이 안 된 거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는 거는 소멸할 뻔했는데 방치한 지 19년째가 됐는데 다시 권리 행사를 시작했다. 그렇다는 거는 A나 B가 중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B가 다시 다니기 시작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을 때 A도 또 권리 행사를 해야만 되는 것이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공유자 중 1인만 공유자 중 1인만 중단시켜도 충분하다는 거죠. 중단시켜도 충분하다. 그래서 효력이 정반대죠. 소멸시효 중단과 취득시효 중단. 자, 밑에 쭉 내려오세요. 295조. 자, 먼저 1항부터 확인합니다.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을 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취득을 한다. 2항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시 효중단은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효력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중단시키면 돼. 전원 다 중단시켜야 돼. 전원 다 중단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네, 자 내려갑니다. 296조.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에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는 다른 공유자 위에서도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 중단은 다 할 필요가 없이 한 사람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불가분성이었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세요. 자, 388페이지. 네, 스스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389페이지에서 자, 05번에 보시면 지역권 소멸 사유들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지역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20년 방치하면 소멸. 자, 그리고 두 번째,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런 경우도 소멸하겠죠. 이거는 용익 물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3번에 혼동. 4번에 위기라는 게 나옵니다. 위기를 좀 설명하고 지역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기. 자, 지역권자가 있습니다. 그림은 그대로예요. 갑이 지역권자. 그리고 을이 지역권 설정자. 통로 개설, 통행을 합니다. 그럼 이 통로는 누구 땅이죠, 이 땅은? 을 땅이죠, 을 땅. 근데 통행은 누가 해요? 갑이 주로 하겠죠. 그죠? 그럼 을 땅이잖아요, 을 땅. 을 땅이죠? 그럼 재산세 누가 내? 을이 내죠. 관리비 누가 내요? 을이. 수선비용 누가 내요? 을이 내죠, 을이. 자기 땅이니까. 그래서 을 땅이라서 을이 비용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왔다 갔다 통행은 누가 한다고요? 갑이 통행한다고, 갑이. 이게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귀찮을 수 있죠? 그러면 요 통로를 갑한테 그대로 넘기는 거예요. 갑에게 이 통로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을 위임해서 갑에게 소유권을 포기한다. 이걸 위임, 포기, 줄여서 위기라고 해요.
위, 기. 자, 첫 번째 위임폭이라는 건 첫 번째. 지역권 설정자가 지역권자에게 뭘 하는 것이다?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다. 맞나요? 소유권 이전시킨다. 두 번째, 그러면 위기는 법률 행위겠다, 법률 규정이겠다. 생각해 보세요. 행위다, 규정이다. 행위예요. 행위의 올인? 네, 행위의 올인. 행위 맞아요. 186조 법률 행위입니다. 따라서 통로 소유권을 갑한테 넘길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등기해야죠. 등기를 해야 결국 저 갑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는 거. 왜 법률 행위죠? 맞아요. 포기라서. 포기가 법률 행위 맞습니까? 예, 포기가 법률 행위죠. 세 번째, 위기가 되고 나면, 뭔 소리죠? 자, 위기가 되고 나면 통로 소유권이 갑한테 결국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 갑의 지역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합니다. 무엇을 원인으로? 예, 맞습니다. 혼동. 혼동을 원인으로 해서 갑의 지역권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소멸하게 될 것이다. 자, 위기를 끝으로 지역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세권으로 넘어가요. 전세권. 자, 전세권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특성들, 전세권의 성질들이 있습니다. 성질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존속기간. 자, 두 번째, 전세권자가 가지는 권리들, 그리고 의무들, 그리고 전세권에 나오는 좀 특수한 문제들, 특수 문제 몇 가지를 좀 다뤄보고 전세권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당사자가 계약을 해야 돼요.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자가 될 사람, 세입자가 될 사람이 저 설정자 될 사람한테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게 있죠. 뭐를 지급해야 된다? 전세금. 전세금이 필수 요소죠. 그러니까 전세금이 필수 요소라는 말 자체가 공짜 전세는 없다는 뜻입니다. 공짜 전세 그런 거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계약은 법률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약과 등기를 맞춰서 을이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세권을 취득하는 거죠. 전세권 취득.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세권 성립의 3요소죠. 3요소. 첫 번째 요소, 계약을 할 것. 두 번째 요소, 뭐를 지급할 것? 전세금을 지급할 것. 세 번째 요소, 뭐를 할 것? 등기를 할 것. 이 세 가지가 전세권 성립의 3요소. 자, 먼저 개념부터, 자, 밑에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조문. 자, 1항 보시면은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 전세금이 필수 요소예요. 전세금 빠지면 안 돼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여기서 우린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 전세권의 객체가 뭐구나. 부동산 1호구나. 그러니까 건물 전세만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전세도 가능하구나. 토지 전세도 가능하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점유를 하는구나. 아까 전에 지역권자는 점유해 안 해? 지역권자 점유 안 하죠. 전세권자는 점유하네요.
자, 그리고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 그리고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사용 수익도 하지만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행사도 가능하죠. 이게 바로 담보 물권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2항도 확인합니다. 농경지는 전세권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농경지는 소유를 해야 됩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고. 넘기세요. 자, 392페이지에서 자, 네모 2번에 법적 성질이 나와 있죠. 1번의 객체 부동산 확인합니다. 객체 부동산. 양괄호 1번에서는 둘째 줄에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가능하다. 양괄호 2번 농경지는 안 돼. 양괄호 3번 한필 토지나 한동 건물 전부여야 할 필요 없어요. 일부도 가능합니다. 일부 가능하다. 그거는 용익 물건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토지 일부에 지상권 성립돼야 안 돼요? 돼요.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승역지로. 맞나요? 자, 토지, 나 건물 일부에다가 전세권 설정 돼? 안 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에 다 가능한 것들, 요것들이 바로 용익 물건들이잖아요. 따라서 용익 물건들은 일부에, 물건 일부에 성립이 돼? 안 돼? 된다고. 성립이 된다고. 그죠? 일부 성립되죠. 이거는 일물 일권의 예외적인 거죠. 일물 일권주의. 거기에 반하는 거잖아요. 예외적인 겁니다. 일물 일권 예외. 하나의 물건 일부에 소유권 성립돼야 안 돼. 소유권. 또 뭐 안 되죠? 또 뭐 안 되죠? 저당권도 안 되죠. 그렇죠? 소유권 저당권 안 되죠. 근데 일부에 뭐는 가능? 가능하다는 거죠. 기본입니다. 예,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취득과 존속기간. 자, 전세권 취득은요, 당연히 계약과 등기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양괄호 2번을 보시면 부동산 인도는 요소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성립의 3요소는 계약과 전세금과 등기 요 세 가지가 3요소일 뿐 뭐는 요소가 아니야? 인도. 인도시키는 건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아니야 이 말하고 있죠. 요소 아니야. 그러니까 인도를 안 시켜도 목적물을 인도시키지 않아도 전세권 성립이 돼? 안 돼? 된다는 거잖아 지금.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했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라도 인도 안 시켰습니다.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전세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파란색 3번. 전세금 지급은 필수 요소다. 자, 근데 전세금을 반드시 현실로만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죠. 양괄호 2번. 기존 채권에 가름할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존속기간을 보겠습니다. 자, 394페이지로 오시면 존속기간이 나오고 있어요. 312조를 봅니다. 1항의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최장기가 10년이라는 거잖아. 맞나요? 최장 10년. 그리고 2항 같은 경우는 갱신이 가능하다. 아니요, 그건 3항이고요. 2항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1년 미만으로 했을 때 1년으로 한다는 거니까 최단기죠. 최단기 1년. 그리고 3항 같은 경우는 갱신을 하더라도 10년은 못 넘긴다라는 거. 그리고 4항에서 말하는 건 법정갱신이죠. 여기서 최장 10년은
무슨 전세 말하는 거죠? 토지 전세요, 건물 전세요? 그럼 최단 1년은 무슨 전세 말하는 거예요? 최단 1년. 건물 전세죠, 건물 전세. 건물 전세 최단 1년. 그럼 10년짜리 전세는 토지 전세, 건물 전세 이거. 둘 다 전세. 그러니까 건물 전세든 토지 전세든 최장은 둘 다 몇 년이라는 거? 10년이라는 거지. 맞나요? 아니면 그냥 전세라고 돼 있잖아. 1항 같은 경우는. 근데 2항 같은 경우는 건물 전세에서가 최단기 1년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제 말이요? 과연 이해를 하셨을까요?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갑이 을하고 토지 전세 계약을 했어요. 자, 토지 전세입니다. 토지 전세 계약을 했다. 과연 이해를 하셨을까? 자, 토지 전세. 기간은 안 정했어요. 이러면 몇 년짜리 전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간 없는 전세. 맞아요. 정답이에요. 합격이에요. 합격. 기간 없는 전세죠. 10년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단과 최장을 구별 못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최대는 10년이겠죠. 근데 그 10년 안짝에서 몇 년짜리 전세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알 수 없습니다. 기간이 없는 거죠. 만약에 건물 전세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안 정했다면 그러면 자동 몇 년이겠어요? 그럼 자동 1년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토지 전세고 토지 전세 같은 경우는 최단기가 있어서 없어서 토지 전세 최단기 없지요. 그러니까 기간 안 정하면은 기간 없는 전세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시작해서 쭉 이어질 거 아닙니까? 1년, 2년, 3년 계속 이어지겠죠. 몇 년 동안 우리가 함께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물론 10년 안짝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기간이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결국 언제든지 끝내자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소멸 통고죠.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소멸 통고를 한다는 건 설정자 쪽에서 자 이만 헤어집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권자가 이만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소멸 통고한 다음 몇 개월 지나면 끝나요 이거? 6개월 후죠. 6개월 후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자, 책에서 확인합니다. 오른쪽 페이지에서 파랑 색깔 4번. 파랑 색깔 4번.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은 경우라고 돼 있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간 없는 전세. 기간 없는 전세. 첫째 줄, 양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당사자가 소멸 통고할 수 있다는 건 설정자가 소멸 통고할 수도 있고 전세권자가 할 수도 있고. 근데 누가 하든지 몇 개월 지나면 끝난다? 6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 바로 안 끝나고 왜 6개월 시간 줘요? 전세금 준비해야 돼서. 이사 갈 집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지나고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나오고 있는 법정갱신입니다. 자, 법정갱신은 당사자들이 계약을 했고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설정자가 별 말씀이 없으셨을 때죠. 설정 계약을 했어요.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계약이 딱 시작이 되죠. 계약이 딱 시작되죠. 시작되고 이제 흘러가죠. 시간이 흘러가죠. 근데 만약에 당사자가 했던 설정 계약이 건물 전세였어요. 건물 전세에서 기간을 안 정했어요.
그럼 몇 년짜리 전세가 되는 거죠? 몇 년짜리 전세? 2년짜리? 1년짜리 전세가 되는 거죠? 예? 왜요? 최단기 몇 년이라고? 최단기 1년이라고. 맞아요. 예. 1년짜리 전세, 1년짜리. 그럼 1년이 되면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예요. 최단기 1년이라서. 그럼 1년이 되면 빠이빠이 하시는 거예요. 안녕, 빠이빠이 하는 거라고요. 이때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이. 요 기간 동안. 요 6개월 전부터 1월 사이 요 기간 동안에 우리 설정자 쪽에서 별 말씀이 없으셨다는. 설정자 쪽에서 별 말이 없었다는 건 나가라는 거다, 계속 살아도 좋다는 거다. 계속 살아도 좋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예? 이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냥 계속 이제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죠. 예? 우리가 헤어지자고 말 안 하면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이제 결혼하는 거잖아요. 예? 별 말이 없었어요. 예? 계속. 그럼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에 했었던 전세하고, 자, 첫 번째. 법정갱신이 되면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그러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다는 건 이전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을 3억을 들였던 거지. 그럼 법정갱신 됐을 때도 얼마짜리 전세로 갱신이다? 3억짜리로. 이전에 몇 년짜리 전세였죠? 기간을 안 정해서 자동 1년짜리 전세였죠? 그럼 법정갱신 됐을 때 기간은 몇 년이다? 자, 기간은 어떻게 됩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네. 자, 일단 왼쪽 페이지에서요. 312조 4항을 잘 보세요. 4항. 자, 첫째 줄에 법정갱신 첫째 줄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자,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요. 별말 없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 종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뒷문장 기간은 어떻게 된다? 정함이 없는 걸로 된다고요. 2년 아닙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그러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된다는 건 결국 무슨 전세가 된다는 거죠? 무슨 전세가 된다는 거죠? 몇 년짜리 전세가 된다는 거죠? 1년짜리 전세, 그죠? 아니에요. 기간 없는 전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간 없는 전세가 됐다는 것은 양 당사자가 역시 또 뭐 할 수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소멸 통고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리고 소멸 통고하고 몇 월이 지나면 끝난다? 6개월. 그거 그대로 적용됩니다.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끝나는 거죠. 자, 세 번째 법정갱신은 토지 안 돼요. 건물 전세. 토지? 아니, 토지 노. 토지. 건물. 네 번째, 법정갱신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당연히 법률 규정이지. 왜 법률 규정이죠? 법정이잖아, 법정. 따라서 법정갱신이 됐을 때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등기 안 해도.
등기 안에도 갱신 효력 인정.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좀 쉬었다가 전세권자 권리부터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